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7일 밤 9시 30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추모, 추도 그리고 장례식 준비 과정을 BBC 등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영국에서만 할 수 있는 장엄한 의식이란 생각이 들고, 이런 광경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앞으로도 없느냐 하면은 70년 동안 재위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분이 다시 나타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00년 정도 되는 영국 왕가 노르만 다이너스티라고 그러죠. 노르만 다이너스티의 역사가 축적된 바로 그 의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미국, 러시아가 강력하다고 해도 거기서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이런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또 역사의 장엄함을 느끼게 합니다. 역사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쌓인 74년의 역사를 그냥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잘못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역사가, 지워진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역사는 우리 인류의 삶의 족적입니다. 역사 앞에서는 다 누구나 겸허하게 자세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74년의 영욕이 서린 청와대를 한마디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매도할 수 있었는지.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교양이 인문적 교양이고, 인문적 교양의 중심에 역사적 교양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홀도 한 1000년 된 시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참배를 합니다. 그 참배객들이 늘어서 있는데 길이가 한 14, 5km나 된다고 합니다. 서서 보통 10시간 이상 기다리면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SNS에 잡혀가지고 언론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냐 하면 데이비드 베컴 선수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선수는 요사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20년 전에 전성기였죠. 영국 대표팀 주장을 했습니다.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72kg, 아주 인물은 그 배우급이죠. 그리고 맹렬한 플레이로 유명했습니다. 한 게임에 평균 한 10km에서 14km를 뛰었다고 그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아니면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선수고, 그리고 미국에서 프로 축구를 시작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프로 축구를 인기 절정으로 만드는데도 아주 공이 컸던 이분이 새벽 2시에 나와서 슬그머니 줄을 섰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나오면은 한산할 줄 알았더니 줄이 길게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려 1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새벽 2시 반에 나와가지고 오후 3시 반에 웨스트민스터 홀로 들어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검은색 넥타이와 모자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기다리면서 뭐 돈킨 도나스인지 도나스를 싸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옆에 서 있는 사람들과 담소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이분이 미국에서 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컴 하면은 그 인기가 요사이로 말하면, 한국말 하면 한 BTS 정도 되고, 요사이 메시라든지 호날두를 능가하는 선수였죠. 그런데도 평민처럼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결국 참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인터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서 2003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영국 제국 훈장을 받았답니다. Order of the British Empire. 그걸 받고 영국 여왕이 나에게 질문까지 하더라. 그걸 잊지 못했다면서 나와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줄을 좁혀가는 그 모습에서, 아, 이것도 영국이니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 장례 준비, 추도, 추모, 그리고 운구 행렬을 보면서 거의 침묵입니다. 음악과 침묵입니다. 누가 구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거기에 절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한 치의 오차도 없고 거기에 품위가 있었다는 것, 이게 영국의 저력이고 영국의 교양이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품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자세, 찰스 3세도 그 버킹엄 궁전에 그 부인과 함께 처음 들어갈 때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성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꼭 상대방의 눈을 보고 한마디 하고, 그 중에 한 아줌마는 왕입니다. 찰스 3세는 왕인데 왕과 볼에 키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키스해도 좋습니까? 라고 묻고 키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첫 연설에서 찰스 3세는 나는 영국 국민들에게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영국 국민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다짐을 하죠. 이게 이제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것과 데이비드 베컴 선수의 13시간 기다린 참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인문적 교양이 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지금 정치와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지금 저질로 갔느냐 하는 것은 인문적 교양의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문이라고 하면은 역사, 철학, 문학을 말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영역이죠. 철학은 세상 만물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문명의 발전 과정을 다룹니다. 여기에 예술과 스포츠를 더하면은 한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데, 이걸 인문적 교육을 하려면은 반드시 거기에 높은 수준의 언어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국어가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한국어는 지난 40년 동안 한글 전용을 하는 바람에 이게 언어로서의 기능이 거의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어는 70%의 단어는 한자로 써야 되는데 이걸 한글로 쓰니까 70%의 단어가 그냥 암호가 아니면 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30-40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드디어 국민들의 인문적 교양을 붕괴시키고 인문적 교양을 딛고
균형 있는 생각을 하는 습관이 사라지니까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분별력이 파괴되고 이섬을 교양 있는 영국을 보면서 새삼 느꼈다 이겁니다. 한때 영국에서도 노르만 전사들이 와서 앵글로 색슨족을 밀어내고 국가를 끌고 갈 때는 영어가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다시 영어가 살아나면서 그 영어에 노르만 전사들이 가져온 프랑스어와 라틴어가 더해지면서 어휘력이 풍부한 새로운 영어로 다시 살아났고 드디어 16세기에 셰익스피어가 등장하고 영문학이 꽃을 피고 이 영문학이 영국 사람들의 교양을 뒷받침해 주었는데 한국에서는 한글 전용 이후에 문학다운 문학이 있습니까? 데이비드 베컴의 그 겸손한 모습, 이게 바로 인문적 교양 아닐까요? 감사합니다.